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업종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장관의 이 둘이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쟁점이 원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원전뿐만 아니라 뭐 핵 추진 잠수함, 뭐 조선 대미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전에 이슈를 조금 더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전에 이슈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의 관세나 이런 부분이 15%에서 25%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이 시간입니다. 외교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긴밀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꼭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미국이 언제쯤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단순한 외교 장관끼리의 회담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이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의 토대가 될 가능성 추후에는 이제 협력의 로드맵이 실질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그만큼의 이슈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원전이라던가 핵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이야기들 중에 좀 가장 주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원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도 다 원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고 네. 한다면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전기의 소모량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의 가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형 원전 10기를 2030년까지 착공을 계획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점점 가는 부분이 있고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전력의 소모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부족한 게 나오니까 원전을 이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하면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전력 노후망 관련된 사이클이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뿐만 아니라 전력의 노후망 사이클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게서 원전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핵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제는 미래와 사회의 로봇과 전기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 매력적 가치는 더욱더 높다. 핵잠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수성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어떤 협상 관련해가지고는 원전에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보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핵잠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핵잠 관련주다라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만 조선이라던가 기계, 철강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걸까요? 핵잠 하나 건조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네. 핵잠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조선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노화됐다 이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을 한국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조선이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철강까지도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멈춰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핵잠이나 이런 특수선 건조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판의 성능과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스톱 마진으로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다 같이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 기업들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이렇게 군함 쪽에 군함, 핵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받냐라고 본다면 약간 특수성 개념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규정품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수가공이나 정밀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 단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선보다 군함 쪽으로 갈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방 관련해가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상선보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더욱더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국가에서 군함 수주나 아니면 잠수함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조선은 어떻게 보면 실적 기반에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대비 이번 연도에 수주가 30%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군함에 대한 보너스나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준다고 본다면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한 단계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키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일반 상선보다 특수선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수주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금은 엇갈린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좀 수급이 빠지는 게 2차 전지나 완성차 그리고 원전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눠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늘 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에서 강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에너지 인프라 쪽이 좀 힘을 좀 강하게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조금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수급의 이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메인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AI 반도체가 잘 나가야 그 나머지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 인프라가 동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냐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건립이나 이런 부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에너지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일장에서 워낙 강력한 시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약간의 쉬어가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는 반도체 투톱이 약간 조정 구간에 있어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수급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다 AI라는 키워드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도 어떻게 본다면 AI 다음에 피지컬 AI, 뭐 로봇의 시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랑도 엮여주면서 2차 전지의 수급이 더욱더 탄탄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전과 뭐 태양광 관련주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은 다 원전과의 AI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메인 섹터다, 메인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오늘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도 웃도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특히 국내 기업들에 대한 뷰가 지금 완전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동의를 하세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박자 늦게 시작됐다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작년부터 시작된 엔비디아의 열풍과 상승 속에서 우리나라는 약간 뒤처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학습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GPU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각광을 받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도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1, 2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치가 우리나라 쪽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일장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세가 들어와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세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디램과 랜드 플래시 시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는 한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추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삼성전자가 다시금 막판에 힘내주면서 현재 5,372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지수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요. 대형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대형 원전을 맡길 수 있는 EPC 업체를 찾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EPC라고 본다면 원자로 설계, 네. 뭐 어떻게 보면 기자재 조달, 네. 건설, 시공, 뭐 시운전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EPC가 되던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자로 주기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제일 많이 생산을 했던 기업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EPC 기업이 하던 아니면 국내에서 한국전력이나 아니면 한국수자원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기업들이 EPC가 담당을 하면서 맡던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원전하면 다들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 초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인 강한 몰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정말 10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저앉는 몰세가 나왔었는데 이번 상승세로 어떻게 보면 10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에서 좀 약간의 코멘트를 더 해본다고 보면 최근에서는 약간 중소형주들의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이나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이런 쪽 약간의 캐파가 조금 더 큰 종목들로 수급이 될 가능성. 왜냐? 기존의 중소형주들이 올랐을 때는 국내 정책발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어떤 날은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막 수익률적으로 다른 중소형주보다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파시는 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5%가량의 상승률 나타나고 있고요. 그 원전 기업들이 이미 좀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다 보니까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섹터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디라고 보세요? 네, 정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네. 얘기했었는데 전력기기 쪽이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전력기기가 매력적이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들 흔히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원전이냐 뭐 이런 걸로 다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압기 관련해가지고는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은 그 옆에 이제는 변압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도 그 옆에 변압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멀리서 이동을 하면서 그 전력을 변압기를 토대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변압기가 하나만 설치됐던 게 이젠 2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전력 손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전이 될 경우에 극심한 소모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어용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나왔고 효성중공업도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일진전기도 이제 신고가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오니까 어떻게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 뭐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매력적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뉴스나 이런 부분이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워낙 실적에 바탕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단기보다는 중장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전력기기가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력기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한 3-4 종목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최선호주 하나만 꼽아주세요. 네. 저는 지금은 뭐 LS 일렉트릭이냐, 뭐 HD 현대중공업이냐, 효성중공업이냐 가격적으로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진전기가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선에서도 계속적으로 대한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변압기뿐만 아니라
아니라 전선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수위를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7만 원까지도 오늘 장에서 돌파를 해줬다가 약간의 저항을 맞으면서 6만 9천 원대에 있는데 이제 7만 원에 안착을 한다고 본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전과 함께 좀 볼만한 섹터로는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 일진전기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에는 오늘도 이야기를 다뤄보니까요. 원전을 주목하는 것도 전력기기를 주목하는 것도 AI 생태계에 대한 확장 기대감 덕분인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팔로우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정호 대표와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